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순차 해석 연습 제4강 단순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순화 전략이란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수식이 많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위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문장에서 그 수식어라든가 기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뼈대만 추려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불필요한 동사를 지운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미사 여부를 없앤다거나 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획기적인 기법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드라마틱하게 단순화시키는 여러 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기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장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허동사의 단순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앞에서 다루었던 서술적 해석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즉, 어떤 문장에서 동사가 있을 경우에 이 동사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추상명사가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가장 단순한 예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took a walk이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장의 의미는 took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추상명사로 사용됐던 walk이라는 것이 동사로 바뀌어서 I walked라고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내용을 실제 예문에서는 우리가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뉴스에서 나왔던 예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015년 4월 8일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스, 이 전신이 헤럴드 트리뷴이죠. 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Putin sows divisions in EU to fight sanctions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앞에 I took a walk하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네요. 즉, took이 sow로 바뀌고 walk이 division이라는 추상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took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이 sow도 없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Putin divides in EU to fight sanction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자, 푸틴 대통령은 EU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말이 맞나요? 그런데 같은 날, 즉 2015년 4월 8일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코리아 중앙 데일리, 이 코리아 중앙 데일리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영자 신문이고요. 또한 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의 국내 배급사이죠. 이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서 같은 날 또 인트로 형식으로 헤드라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Putin tries to divide in EU to fight sanction이라고 이러한 표현을 써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Putin sows divisions in EU to fight sanctions은 결국 같은 이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뒤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예문을 제가 몇 개 제시해서 좀 더 이해를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순화 전략으로서 미사여구의 단순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요, 그 의미 전달에 불필요한 강조 형태의 삽입어는요, 과감하게 생략하고 또 단순화시키고 대신에 그 핵심어 위주로 문맥을 파악하자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때 핵심어라 하면요, 추상명사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가장 초보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장에 이런 단어가 나올 경우에 이것이 핵심어라고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press is loaded in favor of this present government.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press는 주어가 되겠고요. In favor of this present government. 현 정부에 우호적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loaded라는 것은 사실상 미사여구로서 생략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요, 언론은 현재 정부에 우호적이다 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시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The whole social fabric is upset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social이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는 society죠. society로서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fabric이라는 것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전체 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문제 없으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The economic and political scene is more complex and vaster than it used to be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요, economic and political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어로서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scene이라는 것은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자, 경제와 정체는 과거보다 더더욱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나중에 뒤에서 실제 예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여서 미사여구를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실제 문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단순화 전략의 기본 개념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인 동의어 및 대조어를 통한 단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어 및 대조어의 단순화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영어의 특징인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 또는 그 일련의 문장에서 같은 의미 혹은 반대되는 그 의미의 표현을 찾게 되면 그 나머지 2분의 1은요, 이해가 빨라지고 명확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의어를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조어를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동의어는요, 일단 한 단어로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orth Korea라든가 또는 Axis of Evil 혹은 Hermit Country 이런 것을 가르쳐서요, 이것은 북한이고 이것은 악의 축이고 이것은 은둔의 국가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사실상 요즘에는 이제 Axis of Evil이라든가 Hermit Country라는 것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동의어가 나왔을 경우에 하나, 즉 요즘에는 North Korea로만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를 북한으로 다 통일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대조 같은 경우는요, 이 반대 개념의 단어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덥다 혹은 그의 반대는 춥다 또는 부유하다, 그 반대 가난하다 또는 크다, 작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묶자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동의어와 대조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요. 일단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지시어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s라든가 the 혹은 this, such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요 추상명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추상명사이든지 또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든지 이 중에서 쉬운 것을 한 단어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용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대조어를 통한 그 단순화 전략이 있겠습니다. 즉 A but B 또는 뭐 while A and B라든가 뭐 however라든가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A하고 B는 대조구나 라는 그런 것을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이제 또 비교급, 즉 more A than B 같은 경우 A와 B가 그 동의어 혹은 대조어의 개념으로 있을 수 있진 않을까라고 쳐다보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추상명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시어 다음에 나오는 추상명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같은 구조의 문장일 경우에는 서로가 동의 혹은 대조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 눈여겨서 확인을 하시면 나머지 2분의 1이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So, monotheism explains order, but is mystified by evil. Dualism explains evil, but is puzzled by order.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but을 중심으로 해서 A와 B가 지금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but은 대조어가 되니까 즉 그렇다면은 A와 B는 반대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쉬운 단어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묶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여기에 나오는 dualism explains evil에서 explain과 puzzle by라는 것을 서로 대조를 시킨다면은 즉 A but B로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mystified by라든가 puzzle by 같은 것을 explain과 대조를 시키게 되면은 하나는 explain이 되고 하나는 not explain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간단해지겠네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은 질서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악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이신론은 악은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질서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설명한다,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이러한 반대 개념의 단어로 묶으니까 내용이 좀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태여 mystify by라는 혹은 puzzle by라는 그런 것을 구태여 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 A 개념을 알고 나니까 B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단순화 전략의 네 번째 과정,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오는 그 수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3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니까 결국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된다라는, 즉 부정의 부정은 결국 긍정이 된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수학이 언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표현을 살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부정에 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에 부정이니까 결국은 긍정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상쇄가 되겠죠.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볼까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 이것도 보면은 부정에 없다라는 부정어가 있고요. 또 없습니다라는 또 부정어가 있네요. 그래서 부정에 부정을 지우게 되면은 결국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죠. 바로 단순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통할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effective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uncommon. 이것도 보면은요,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고 또 on이라는 부정어가 또 들어가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것은 not과 on을 지우게 되면은 it's common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do not deny that lying is in no circumstances justifi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에서요, 보면은 I do not이라고 해서 일단 부정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또 deny라는 부정하다라는 부정적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역시 지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I do not deny 자체 not을 지우고 deny를 지우니까 사실상 이 문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이거 아예 지워버리게 되면은 lying is in no circumstances justified라는 표현만 남네요. 간단하네요.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원래 문장을 살펴보신다면 I do not deny that lying is in no circumstances but justified. 이것을 원래대로 해석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꽈배기처럼 꼬우니까는 내가 해석하고도 뭐지 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과 부정을 지우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러한 평서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급이라든가 또는 특수구문에서 특히 더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를 제가 잠시 후에 들어보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개념은요, 평서문뿐만 아니라 비교급이라든가 또는 특수구문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문이 있다고 보죠. The guide contains details of no less than 115 hiking routes.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일단 no라는 것은 부정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또한 more가 예를 들어서 긍정이라면 less는 부정이 되겠죠. 따라서 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것을 지우게 되면은 내용은 간단해지네요. 자, 이 안내 책자는 115개 이상의 그 등산로를 자세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들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no less than과 not less than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강의와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 되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no less than이라는 것은 115개 보다는 이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내 책자에는 115개 이상의 그 등산로가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no less를 지우니까 문장이 간단해지지요. 그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또 역시 비교급인데요. He is no less honest than she is 라는 말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no가 나오고 less가 나왔네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지우면은 결론은 he is honest라고 됐네요. 그렇죠? Then she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비교급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A equal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은 정직한데 그 여자도 정직해요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금방 와닿으시죠? 또 다른 이해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There appears to be no reason to think that an indoor market is any less unlawful than an outdoor market. 좀 꼬여있는 표현이네요.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지금 한 대로 나눠볼까요? There appears to be no 해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no가 부정어가 나왔고요. 또 indoor market is any less 해가지고 또 부정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부정과 부정어를 지우게 되면은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지네요. 자, 즉 제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즉 인도어 마켓, 실내 시장, 실내 포장마차 뭐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그냥 해보죠. 실내 시장은 unlawful, 불법입니다. 그런데 A 이걸 B라고 그랬죠. outdoor market, outdoor, 그러니까 실외 시장도 불법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시장은 불법인데 실외 시장도 불법입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no 해가지고 unlawful, 물론 뭐 여기것과 이것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비교급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급에서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특수구문에서도요,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개념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Don't open a shop unless you know how to smile.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이 don't라는 부정어가 하나 나와 있고 또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부정 개념이잖아요. 역시 부정의 부정을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unless가 나온다거나 until 또는 without 뭐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특수 구문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특수 구문에서는요, 조건부 해석이라고 제가 다음 장에서 바로 다룰 조건부 해석인데요. A 하려면 B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볼까요? A 하려면, 즉 가게를 열려면은 you know how to smile, 미소 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죠. 즉 친절하게 손님에게 서비스 해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하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가게를 열려면은
미소 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좀 더 들어 보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그러한 예문이죠.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You never really understand a person until you consider things from his point of view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never라는 부정어가 나왔고요. until이라는 것이 특수구문에서는 부정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조건부 해석, 즉 A 하려면 B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해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A 하려면, 즉 사람을 이해하려면 B 하여야 한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한 방에 그것도 명확하게 머리에 와닿는 그러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이번에 그 다섯 번째로요. 기타 단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좀 편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 문장이 나올 때 간혹 한 번씩 쓰시면 꽤 달콤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 부정어가 포함된 그러한 의문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not, no, 뭐 few, hardly,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러한 의문문이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일 경우에 부정어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퀘스천 마크도 제외를 시켜서 평서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호텔에 가면 이제 화장실에 자주 붙어 있는 택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Why not reuse your towel? 자, 이런 문장은요. 지금 부정어가 들어 있으면서 의문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우고 이것을 지우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죠? 바로 요거죠. Reuse your towel. 자, 타월 재사용하세요. 환경 보호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Why not reuse your towel에서 reuse your towel로 간단하게 단순화됐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사의 단순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부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형용사 플러스 ly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단어의 원 뜻에 원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원래 그 부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강조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를 그냥 very나 혹은 certainly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정심할 경우에는 아예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예문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Sir Isaiah Berlin is a deservedly popular and widely read writer 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deservedly라는 것을 물론 이제 사전에 잘 찾아보시면은 적절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것을 그냥 very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버를린 경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고 널리 읽혀지는 작가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까다로운 부사가 나올 경우에는 구태여 아주 정밀함을 요하는 그러한
해석 내지는 번역일 경우에는 모르되 그냥 우리가 신문이나 소설책 정도를 읽어갈 때에는 이렇게 very 정도나 혹은 certainly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단순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요, 그 동사를 원래 의미 대신에 때에 따라서는 그 동사를 비동사나 또는 have 동사나 혹은 get 동사로 바꿀 경우에 오히려 더 문장이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락 그룹 퀸이라는 그룹 있죠.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의 제목 중에서 I want to break free라는 이러한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I want to break free라는 것은요, 이 break free라는 것이 자칫 처음에는 이해가 머리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강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를 그냥 이렇게 동사의 단순화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I wanna be free 그래가지고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강조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그 단순화 전략을 이용한 예문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려 보이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Even if this is true, has not the increasing mastery over nature resulted in an increased strength of the individual self?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even if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장이 시작이 has not이라고 시작이 되니까 좀 까다롭죠. 자, 까다로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있죠. 이 문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고 문장 끝에 의문사, 즉 question mark가 있으면은 이것을 지우고 이것도 지워서 평서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포함된 의문사의 단순화로서 부정어가 포함된 의문사는 강조이며 부정이 없는 평서문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즉, 이 센턴스에서 나와 있는 has not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이 부정어를 지우고 question mark를 지우고 평서문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The increasing mastery over nature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strength of the individual self. 이러한 문장으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단순해지지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the increasing mastery over nature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has resulted in 이라는 것이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in an increased strength of the individual self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A 아이디어가 무생물 주어이지요. 따라서 이 A 아이디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자연을 점점 더 지배한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또 B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개인의 자아가 점점 더 힘이 점점 더 증가해진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즉 A로 인해서 B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원래 의미 그 부정어가 들어가 있고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과 이렇게 바꾼 것에는 강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센텐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점점 더 지배함으로 인해서 자아의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A로 인해서 B가 발생되게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A가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무생물 주어이고 또 B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해가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이로써 단순화 전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단순화 전략을 이용한 실제 예문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